네, 여러분. 로봇을 모시고 돌아와 봤습니다. 로봇님,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? 인생에 도움되는 마음가짐입니다. 캐롤러 같아. 캐롤로 개오랜만이다. 나중에 캐롤을 안 봐서 몰라. 진짜로? 네. 02년생인 척 하지 마.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. 있으세요? 있죠? 아, 그럴 수 있겠다. 안 그럴 수 있겠다. 맞아. 그럴 수 아, 있지.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그걸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하고 돼요? 좀 돼요. 좀 분노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데. 아, 그래요? 그렇게 살아라? 그렇게 그렇게 살아라. 살아라. 저는 그냥 딱 그런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지. 도움이 된다기보다 화가 덜 나기 위한 방파제 느낌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느낌. 저는 같은 그럴 수도 있지가 첫 번째로 뽑는 마음가짐인 게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단 한 명도? 아직까지도? 그러니까 100% 마음 입맛에 맞기는 어렵잖아요.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저 왜 저렇게 하지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. 그치. 그 말 뜻은 나도 누군가한테 100%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지. 그 흠을 보였을 때 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복수할 바에 그 마음을 갖지 않고 빨리 푸는 게 나한테 도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 평상시 때 막 다혜님이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고 이렇게 받아치지 않으면은 잠 못 잔다 하고 막 이러셨을 때 이해를 진짜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해를 해? 진짜 제가 막 밤에 해 떴는데 복수하는 방법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다니까 구글로. 그렇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. 내가 진짜 미쳐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.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진짜 한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수심을 불태우니까 심장도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.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계속 진정도 안 되고 일도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. 이런 복수심을 좀 사그라들게 해주세요, 이렇게? 네. 마음의 안정을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종교를 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 요즘에 다시 종교를 가져볼까 해요.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종교만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. 그렇다고? 어떤 마음가짐이? 사실 진짜 세상 모든 풍파를 다 맞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종교를 찾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신한테 비는 거죠. 왜냐면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. 그 안에서 하면서 조금 자기의 위안을 얻어.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인내의 시간?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걸 했으니까 신의 가호가 있지 않을까라도 믿어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갖고 싶어요. 저 천주교긴 한데. 근데 저도 성당 목걸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면하는 건 나잖아, 상황을. 그럼 저는 내가 진짜 단단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. 그래서 뭔가 나를 화나게 한다거나 막 너무 분노로써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.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. 저는 면전에 대고 너무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많이 겪어봤는데 저는 그럴수록 그냥 제가 오히려 더 정말요? 죄송합니다. 막 이런 식으로 숙여서 그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. 그냥 화를 내는 사람한테 대면하는 방법 중에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? 이렇게 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조금 거울이 내가 돼주는 거? 워워 시킬 수 있는.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병신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있단 말이죠. 종교 가졌을 때 제일 제 정신건강이 좋았던 게 새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를 했던 거였거든요. 미운 사람들도 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. 안 믿은 지 꽤 됐지만 아직 제 곁에 계시나요? 하면서 약간 계시나요? 이런 상황을 통해서 뜻하신 게 있는 거죠? 하면서 약간 챌린지화? 네, 그랬죠.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수지님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맞아요. 때는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수단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냥 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 맞아. 또한 나의 시련이 나의 나중에 성장의 발판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정신 승리하고 나 그 감독님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. 이옥섭? 이옥섭 감독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얘기해줬잖아요. 해외여행 갔을 때 너무 시끄럽고 좀 그런 사람을 봤는데 너무 불편했다, 맨 처음에는. 불쾌하고. 근데 내 영화 속에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떠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캐릭터화 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얼마나 통달하면 그렇게까지 될까? 저 지금 상상해봤는데 진짜 짜증나.
저는 일할 때 막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얘가 잘못했네, 얘가 무능하네 이 소리까지 들어봤어요. 그 공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똑바로 했어야지 무능하네 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. 그냥 그때도 그냥 웃으면서 좀 어른이시기도 해서 좀 불편하셨으면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보겠다. 솔직히 화나고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그냥 오케이 나는 성인이다 했던 것 같아요. 맞아.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진짜 좀 조그만 건데 하나 있어요. 집 가서 머막찡? 약간 일할 때 집 가서 머막찡 하면은 근데 이건 좀 숙련이 돼 있어야 돼 일에. 스트레스 안 받고 기계처럼 일할 수 있어요. 전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. 일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가 항상 잘 안 됐고 최선 다하지 말고 해야지 할 때 오히려 잘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혜경님은 그러면 최선을 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야? 아니면 최선 안 다하는 거야? 그냥 생각을 최선을 다하지 뭔 말이야. 최선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이 진도가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. 일하는 게. 근데 그냥 대충 해 하고 하면은 어쨌든 완성이 되고 그 나중에 또 검토하면서 고치면 되니까 오히려 부담감을 내려놔야. 게으른 완벽주의자예요? 네, 완전. 저도 완전 게으른 완벽주의자여가지고 맨날 머릿속에서 노래가 하나가 그때 막 틀어져요. 그 그레이 노래 중에 하기나 해라고 있거든요. 그냥 하기나 해. 맨날 저는 앞에를 100%로 안 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. 그래서 모든 결과물들이 앞에 100돼 있고 뒤에 안 돼 있어. 약간 수학의 정석 앞에만 달아있는 느낌이야? 어떤 공모전이든 과제든 앞에 100 하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마지막 80%를 다 날리고 이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. 이걸 못 고치겠는 거야, 내 성격을. 그래서 맨날 머릿속에서 그레이가 하기나 해. 그래도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게 어디야. 난 그냥 게으른 자야. 게으른 자. 완벽주의자가 있는 게 괜찮은 거야. 한창 힘들었던 시기를 겪고 나서 저는 원래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게 엄청 심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. 뭐 다른 사람들도 생각 안 하고 일단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이다. 이걸 제일 우선순위 제일 1위로 뒀어요. 뭐 가족이고 친구고 뭐 일이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거.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다 놔버린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. 저 인생에서 제일 우울할 때마다 하는 게 인문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거든요. 와우. 우주나 전 역사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나의 존재나 지금 이 모든 환경들이 진짜 약간 티끌에 불과한 거잖아요. 어차피 다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지금 이 고민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취업하면서 새로 구한 자취방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 영화 장면이 있는데 그 컨택트라는 영화 이렇게 아세요? 네, 맞아요. 그거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붙여놨어요.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여기 취업하게 결정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영화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만약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 딸은 죽게 돼 있어. 내 미래에 내 딸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. 알게 됐어? 그럼 딸은 안 낳을 거예요?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그쵸. 왜냐면 가는 길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낳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저는 무조건 안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진짜요?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선 딸일 텐데 그냥 그런 고통을 받을 걸 뻔히 아는데 왜 낳지? 근데 그로 인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딸을 안 낳으면 그 다른 가지에서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잖아요. 그럼 그건 모르는 삶이잖아요. 근데 내가 그만큼 사랑을 줘보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. 그치. 근데 결국 그 딸이 맞이하는 최종 결말은 사망이네. 그 외계인이 와서 언어를 알려주는데 그 언어가 약간 저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언어를 쓰잖아요. 근데 그 외계인은 비선형적인 언어를 써서 그 언어를 배우면은 내 과거, 미래, 현재 그걸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미래에 나한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인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도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그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. 제가 하는 선택들이 다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. 근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들이 많고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로 되는 결과로 남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즐거웠고 뜻깊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려고 계속 붙여놨어요. 저는 완전 그 허무주의로 빠진 케이스 생각나는 게 우주 관점에서 이미 우리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. 그래서 이거의 가장 맹점? 모든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약간 안 좋은 케이스. 어떻게 하든 정해져 있으니까. 나는 어차피 내 운명은 저기 망하는 걸로 결정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백날 첫날 벗어나려고 노력해봤자 뭐해 이렇게. 그 과정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? 벗어나려고 하는 그쵸. 과정에서.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.
저는 근데 그 과정을 좀 중요시 생각해서 지금이 내가 제일 젊을 때다. 그래서 지금 하는 선택도 가장 최신의 내가 하는 선택인 거잖아요. 후회를 하게 된다 해도 그거는 지금 이 생각을 하는 현재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이게 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. 후회하는 일이 생겨도 근데 그게 어차피 그때 나였어. 지금 누워있어도 이게 나야. 이게 나야. 어차피 할 거야. 이게 나야. 게으른 자. 이게 나야. 그 위대한 쇼맨에서 그 노래가 저 위대한 쇼맨 보고 영화관에서 박수 칠 뻔했잖아요. 일어나서. 너무 자기 얘기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. 저는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나야라고 안 되고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맞아, 그렇게 맞아. 살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한 번 더 해.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지금 이게 나야. 이렇게 고민하는 나 자신 맞아. 발전 가능성 있어. 어때? 한 번 거기 덮어. 그럼 돼. 올라오면 이렇게 덮어. 덮으면 돼.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인드는 아닌데 배우고 싶은 마인드가 있어요. 너무 내 뼛속에 탑재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어. 뭔데? 그 시간이 금이다? 시간은 돈이다? 그게 되게 어떤 명제처럼 엄청 많이 쓰이는데 맞아. 사실상 피부로 와닿진 않잖아. 맞아. 나도 근데 똑같아. 근데 너무 그걸 내 뼛속에 탑재하고 싶은 게 사실상 이런 물질적인 재화보다 맞아. 시간이 진짜 가장 큰 값어치 있는 서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들인데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. 맞아. 근데 그걸 봤어요. 유대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애둘러서 얘기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시간은 돈이다라는 가치인 거래요. 얼마나 그게 뼛속까지 탑재되어 있으면 모든 그런 걸 기회비용으로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. 난 그거 잘못 탑재해가지고 택시만 많이 타잖아. 근데 그거 시간이 돈이다? 오케이. 시간이 돈이야. 맞아. 4만 원? 시간이 돈이야. 난 4만 원에 시간을 샀어. 이러면서 자꾸 사잖아. 근데 그게 사람한 사람들의 마인드긴 해요. 왜 그 사람들은 시간 아끼려고 그 제트기 타고 다니잖아요. 내 통장이 지금 배를 골고 있다는 말이야. 과제할 때, 뭐 하기 싫을 때. 뭐 하기 싫을 때? 맞아. 생각나는 거 있어요. 5초 세고 일어나자. 5초 그러니까 뭐 하면서 1, 2, 3, 4, 5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고 하는 기기 있대요. 저 그거 해요. 저는 근데 3초예요. 그래도 돼요? 전 무조건 해요. 와.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다 수진아. 하나 둘 셋 하면 그 무조건 일어나는 그거는 무조건 지켜요. 저 해보고 싶었는데 1, 2, 3 하기 싫어. 못 이기겠어 그거를.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걸 안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거를 안 해야겠다 생각하면 더 하고 싶거든요. 맞아. 미쳐버릴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생기면 제가 막 배달 음식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. 그거 네. 공허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네, 진짜 미친 듯이 시켰어요. 근데 심지어 다 먹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먹다 자고 막 이러는데도 계속 시켜서 먹으니까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아지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주어지는 보상 맞아. 보상 심리. 선물처럼 바로 이게 오니까 근사한 뭔가가 뭐 쇼핑 같은 건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. 맞아. 근데 이건 바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저도 그랬어요. 맞아요. 컨디션도 계속 나빠지고 너무 안 좋아서 끊으려고 했는데 끊으려니까 더 안 되는 거야. 더 미치겠고 그래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겠다 해서 책 한 줄씩 읽거나 막 야구 보거나 운동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더 재밌는 거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보통 요리를 하면 되잖아. 그러면 소분해 놓으면은 그냥 먹을 수도 요리는 벌칙 아니에요? 제발요. 극복하려 하지 않는 마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. 퇴근하고 와서 막 뭐 시켜 먹어. 무조건 다 못 먹는 양. 근데 이게 보상심리로서 이렇게 하고 또 후회하고.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한 게 내가 왜 이러한 상태가 됐지? 이걸 꼭 안 해야 되나?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인가? 그러면 이렇게 몇 번은 해도 되지 않나? 라고 나한테 조금 후회져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힘든 상태임을 인지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너무 큰 문제가 뭔지 너무 아는데 그걸 못 극복하겠는 거예요. 왜냐면 또 답습을 해. 과거의 그 문제를. 또 답습하고 또 답습하고. 그래서 맞아. 저는 지금 이 상황의 실패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그게 누적이 된 거를 계속 세뇌시켜버렸어요. 또 이럴 거야. 또 언제까지 또 이럴 거야. 뭔가 개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. 제가 그렇게 해서 그나마 더 문제의식이 생겨요. 근데 그때마다 뭐 그럴 수 있지. 다음엔 안 그러면 돼.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의 충격요법이 안 가죠.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놓쳤던 많은 중요한 기회들을 다 다시 리마인드 해봐요. 근데 저는 그 얘기하니까 엄청 그 다른 것 같아요. 결과에 대해서 좀 약간 운명론자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 이유가 있나 보다. 약간 뭔가의 이유를 좀 찾는 것 같아요. 뭐 만약에 대학을 떨어졌어. 뭐지? 무슨 운명이지? 근데 확실한 차이를 느꼈어요. 다혜님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요.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래 그건 뭐
뭐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최선을 다 안 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뭘 빼뜨렸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뭐였다던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문제가 나한테 있었던 거야. 그러면은 사실 그냥 명확하잖아요. 내 문제로 인해 이게 실패한 거니까. 아 부모님 그러면 미래적으로 조금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생각났어요. 뭐죠? 반성의 항아리나 반성의 상자를 놓고 내가 뭔가 했을 때마다 돈을 넣어. 반성의 돈. 근데 진짜 괜찮다. 아, 너 또 이럴 거야? 또 이럴 거야? 100만 원.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? 이건 진짜 돈 벌어야 마지노선인 거지. 돈이 아니더라도 그걸 메모해가지고 넣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맞아. 그러면 색깔별로 이렇게 해놔요. 모인 걸 봤을 때 만약에 빨간색 자소서가 존나 많아. 이러면은 이건 이거보다 좀 더 덜 급하게 하는구나가 될 수도 있잖아. 약간 통계적으로. 근데 그게 딱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확 올 것 같긴 해요. 누군가 나의 실수를 막 꼬집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. 측근이 저한테 와 이거 또 이랬네 막 이렇게 했네 이러면은 그걸 빠져들기 싫어서 그치 나 진짜 이런 내 자신 너무 좋잖아. 근데 극복해내는 내 자신이 진짜 나를 바라봐줘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. 와 이거 극복해내는 내 자신 진짜 존나 프로페셔널하다. 영화 속 캐릭터들 보면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을 때 더 매력적이잖아요. 약간 나를 그렇게 봐도 나 이런 캐릭터가 오히려 더 맞아.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고.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니면 더 듣고 싶은 이런 조언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지금까지 팟캐스트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까지.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.